늦가을 저녁 해가 지며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정수는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낙엽이 다시 흩날려도 그는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낸 그의 얼굴엔 피로보다 익숙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선 은주의 바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통을 정리하고 도시락을 싸는 손놀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손끝에선 책임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엔 반찬도 좀 시켜서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정수는 빗자루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짧은 대답 속엔 무수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계를 흘깃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요양원 생각해 보세요. 시설도 깨끗하고 주변에 또래분들도 많대요. 그 말에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자루 끝이 낙엽 위에서 멎은 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는 정수의 마음에 깊은 금이 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 냄새가 났지만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손자는 방에서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된장국은 김이 식어갔고 정수의 시선은 그 김이 사라지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는 따뜻함이 점점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지만 바람에 불씨가 금세 꺼졌습니다. 그는 손끝을 비벼 다시 불을 붙였지만 이번엔 입술이 먼저 떨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마을 끝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오리라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딸의 입에서 나온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담배를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 됐구나. 안에서는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 복지와 요양시설 확대라는 뉴스 멘트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주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엔 이해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이 세졌습니다. 정수는 마당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작별하듯 장독대를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끝에는 평생 가족을 지켜온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밥상 차려주던 애가 이젠 나를 보내는구나. 별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그림자가 마루 끝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서 있던 한 남자의 외로움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 끝을 비추자 박정수는 벌써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장독대의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에 손등이 갈라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이 집을 지켜온 무언의 의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이 열리고 은주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추운데 뭐 하세요? 그거 이제 버려야죠. 깨진 거 많잖아요. 정수는 대답 대신 손을 멈추고 장독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표면이 반짝였고 거기엔 오래전 아내 윤정이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 장 담그던 날 꼭 같이 먹자. 그 글귀를 본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주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거실에서 핸드백을 챙기며 점심은 냉장고 반찬 데워서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이 부드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엔 혼자 먹으세요 라는 말로 변해 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은 채 마당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웃 김노인이 마당 울타리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수 어르신, 따님이 요양원 알아본다면서요? 요즘 거기 시설이 참 좋대요. 정수는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고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사는 모양이죠. 그 말 뒤로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류를 내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 요양지원 제도가 확대돼서요. 입소 절차가 간단해졌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고 정수는 조용히 펜을 내려놨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여기서 살다 가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자 은주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의 명함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이런 건 미리 상의라도 하셔야죠. 정수는 부엌 한켠에 앉아 말없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의 손등엔 먼지와 된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은 작았지만 집안의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식탁 위의 된장국은 다시 식어갔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둘 사이의 공기도 함께 굳어갔습니다. 그는 입을 열까 하다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거실엔 정수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낮에 닦은 장독들이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고 장독대 위엔 서늘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다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집을 세우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냉장고의 진동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른 저녁 박은주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동생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누나,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 요양원 자리 금방 찬대. 은주는 한숨을 쉬며 탁자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아버지도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그 말이 끝나자 방문 틈 너머에서 미세한 기척이 났습니다. 박정수가 문 안쪽에서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문 아래로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은주는 눈치채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으며 낡은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닫히자 마당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달빛이 어둑하게 내려앉은 마당은 조용했고 바람의 대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의 밥상을 지켜준 그 장독들이 이제는 자신보다 오래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흐릿하게 반짝였고 어디선가 마을 깨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전등 불빛을 장독대에 비췄습니다. 닦아놓은 표면 위엔 그날 닦지 못한 먼지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에서는 은주가 부엌불을 켜고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으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마당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장독대 옆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오래전 아내 윤정이가 여름마다 앉아 장을 뒤집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단어는 마치 낯선 도시처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엔 가족들이 함께 웃던 식탁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장독대에서 대문으로 옮겨갔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낙엽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낙엽이 부서졌고 그 소리가 발밑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을 어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온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손을 쥔 채 멈췄습니다. 담배가 아닌 장독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그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허리를 구부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가에 고인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장독대 앞엔 그가 남긴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주말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엌 구석에 쌓인 상자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지 묻은 박스를 하나씩 옮기다가 장롱 밑에 반쯤 숨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낡은 상자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거미줄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머뭇거리다가 열쇠 꾸러미를 뒤졌습니다. 마침 작은 열쇠 하나가 꼭 맞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편지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위에는 정이라는 이름이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정수 씨는 가족을 위해 전부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어지는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늘 무뚝뚝하지만 그 손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내가 먼저 가면 아이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꼭 전해줘요. 그녀는 편지를 덮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활자가 흐릿해질 만큼 눈물이 번졌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종이 위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은주는 두 번째 편지를 꺼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편지마다 날짜가 달랐고 한 장 한 장마다 정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은주가 논두렁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은 햇빛을 받아 구릿빛으로 빛나고 등에 업힌 어린 딸은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순수했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번도 이런 얼굴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표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는 따뜻했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부엌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편지 묶음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나무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장독대 옆에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엌 휴지를 찾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은주는 불을 끄지 못하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편지 한 장이 자꾸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수 씨가 아이들 걱정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오래된 종이 위에 새겨진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 안에서 따뜻한 눈물이 떨어져 상자 위를 적셨습니다. 새벽 무렵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부엌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은주는 상자를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긴 시간 동안 묵혀있던 오해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지켜드려야겠구나.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스며드는 시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부엌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천천히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거실에 앉아 편지 상자를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몇 번을 읽고 접은 편지들이 이미 손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마음 한편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겁던 오해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그 대신 죄책감이 조용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은주는 부엌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장독대가 마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정수의 방문 앞에 다다르자 은주는 한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엔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어린 은주가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든 듯 평온했지만 입가의 주름 사이엔 고된 세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가져와 천천히 그의 어깨에 덮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코끝에 약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인 익숙한 향이 스쳤습니다. 책상 위엔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아주 낮은 볼륨으로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봄이었죠라는 가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은주는 손끝으로 다이얼을 돌려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깨진 돋보기, 오래된 장부, 그리고 어머니의 초상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초상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아주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때 정수가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잠결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장은 잘 익었겠지. 그 말은 꿈속에서 흘러나온 듯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손을 이제 내가 지켜야 해.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은주는 의자 옆 바닥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의 얼굴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젠 안 보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질 때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스탠드를 끄고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 위 담요가 살짝 내려앉으며 새벽 공기 속에 고요한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회사의 알람 소리에 맞춰 은주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감정이 그대로 남은 채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은 믿음보다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던 찰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동생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누나, 요양원 계약서 확인했어? 오늘 안에 서명 보내야 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그 문장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실 안 팀장이 서류를 나눠주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은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이 모니터에 요양원 계약서 PDF 파일이 떠 있었고 서명 칸만 비어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아버지는 집을 떠나겠지. 그녀는 손가락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동료들의 대화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은주는 결국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외근 좀 다녀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당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급히 달려가 장독대 옆을 둘러봤습니다. 박정수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엔 여전히 닦던 걸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놀라 손을 붙잡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손끝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은주는 울부짖으며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정수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고령이라 위험합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려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번지듯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펜촉을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서 흩어졌습니다. 대기실 TV에서는 우연히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다큐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 노인이 카메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보다 집이 그립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은주의 시선이 TV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요양원이 아니라 혼자라는 감옥을 줬구나.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닫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희미한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딸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꾸짖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의 따뜻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괜찮으세요? 그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아직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점검하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안정됐습니다만 가족분 곁에 계속 계세요.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 이번엔 안 떠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확고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유일한 소리는 기계의 삐하는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병원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빛이 스며들었고 마음엔 다짐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지킬 거야. 어떤 선택이라도. 그녀는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수의 호흡은 조금 고르졌고 그 얼굴엔 잠시 평온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의 병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기계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박은주는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기계의 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깔려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오랜 세월의 고요가 스며 있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뜨고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싸늘했지만 아직 생명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등을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지금 곁에 있어요. 정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은주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금세 허공에 묻혔습니다. 은주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겨우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날 살렸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후 마지막 힘을 모으듯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 너는 내 인생의 봄이었어. 순간 병실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기계의 삐소리가 길게 늘어지더니 곡선이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은주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조금만 더.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손등을 타고 떨어져 하얀 이불 위로 번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와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은 작고 가벼웠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이젠 편히 쉬세요. 창문 밖에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침대 머리맡에 내려앉고 하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기계음 대신 바람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처럼 은주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봄을 살아볼게요. 병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병실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아버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울음도 멈추고 그저 숨을 고르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 고생 끝에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의사가 천천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은 자리마다 기억이 남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깊은 작별을 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하늘이 맑게 갠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손자의 손을 잡고 고향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은 여전히 삐걱거렸고 마당 안엔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햇빛이 장독대 위로 내려앉아 반짝거렸습니다.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지만 은주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매일 장독 닦으셨대. 손자가 묻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은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그게 할아버지 하루의 시작이었단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으로 장독의 표면을 쓸어보니 먼지 대신 햇살이 닿았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레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냄새 속엔 추억과 세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이 날 살렸어.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엔 슬픔보다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는 장독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요양원 안 가서 다행이야? 은주는 잠시 대답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분은 집이 좋아서 여기가 마음이었거든.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독대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본 은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남은 된장 냄새를 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을 지켜드릴게요, 아버지. 바람이 불어 장독의 뚜껑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마루로 올라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빛이 장독대를 감싸며 반짝거렸습니다. 손자가 장독대 옆에 앉아 돌멩이를 모으며 놀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평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온기와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장독대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작고 흰 들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자국마다 흙먼지가 일었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손자의 물음에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여기 어디쯤 우리랑 같이 계시겠지. 그녀의 시선이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햇살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된장 냄새와 함께 누군가의 미소가 느껴졌습니다.